태국 공군의 전투기가 이륙하는 순간 동남아 전체의 긴장이 한 단계 위로 치솟았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국경 충돌이나 경고성 무력 시위가 아니었다. 태국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움직였다. 적의 군사력을 부분적으로 압박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반격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선제적 제거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이 선택은 우연이 아니며 충동적인 판단도 아니다. 이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계산되고 준비된 군사적 시나리오의 실행 단계였다. 태국이 선택한 방식은 이른바 이스라엘식 작전 개념에 가깝다.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핵심 지휘 구조와 작전 능력을 먼저 마비시키는 방식이다. 이 전략의 중심에는 F-16 전투기가 있었다. 태국 공군은 자국이 보유한 F-16 전력을 단순한 제공권 확보 수단이 아니라 정밀 타격 플랫폼으로 운용했다. 여기에 결합된 것이 바로 KGB 유도폭탄이다. 이 무기는 원거리에서 투하한 뒤 활공하며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태국 전투기는 캄보디아 방공망의 유효 사거리 밖에서 공격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번 1차 공격에서 태국은 국경 인근 초소나 단순 군사시설만을 노리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제한적 공습처럼 보였지만 실제 목표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다. 정보에 따르면 태국은 캄보디아의 군사지휘체계와 작전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시설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목록화해왔다. 그리고 이번 작전은 그 목록 중 일부를 실제로 제거하는 단계였다. 이는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반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캄보디아의 대응이다. 캄보디아는 중국에서 도입한 대공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KS-1 계열로 알려진 이 방공체계는 이론적으로는 중거리 방공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작전에서 이 방공자산은 사실상 침묵했다.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았고 레이더 추적이나 적극적인 요격 시도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기술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가깝다. 캄보디아는 중국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중국제 무기를 실전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한 군사행동을 넘어 외교적 신호가 된다. 만약 태국의 공격에 대응해 중국산 방공미사일을 사용했다면 그 순간 이 분쟁은 양국 간 국지적 충돌을 넘어 미묘한 국제정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었다. 캄보디아 지도부는 그 선을 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군사적 대응 능력을 스스로 묶어두는 선택이었고 태국에게는 더 넓은 작전 자유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한다. 태국은 왜 이렇게까지 강경한 선택을 했는가? 단순한 국경 분쟁이라면 외교적 압박이나 제한적 충돌로도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태국은 분명히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번 작전은 단발성이 아니라 향후 지역 안보 구도와 군사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첫 장면에 가깝다. 태국은 자신이 더 이상 방어적인 입장에 머물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던졌다. 동시에 이 작전은 주변국들에게도 강한 신호를 보냈다. 동남아에서 공군력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대전에서 정밀 타격과 정보 우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준 사례였다. 공중에서 시작된 이 움직임은 단순한 폭격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전략, 정치, 외교가 모두 얽힌 복합적 군사 행동의 시작점이었다. 이번 단계에서 태국이 보여준 행동의 핵심은 속도와 선택의 정확성이었다. 공습은 짧은 시간 안에 끝났지만 그 파급 효과는 길게 남았다. 태국 공군은 공격 경로와 투하 지점을 사전에 철저히 계산했다. 단순히 목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 측 지휘체계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순서를 설계했다. 먼저 통신과 작전 연결의 허리를 끊고 그 다음에 지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압박하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정보전의 우위다. 태국은 캄보디아군의 배치 상황과 시설의 기능을 매우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어느 건물이 단순 행정용인지, 어느 시설이 실제 작전 명령을 내리는 중심인지가 명확히 구분된 상태에서 타격이 이뤄졌다. 이는 우연히 얻어진 정보가 아니다. 장기간의 감시와 분석, 그리고 동맹국과의 정보 교류가 결합된 결과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전에서 이미 승부가 갈려 있었던 셈이다. 캄보디아 내부의 혼란은 공격 직후부터 나타났다. 현장 지휘관들은 상부로부터 명확한 지시를 받지 못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명령체계가 일시적으로 붕괴됐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즉각적인 반격이지만 캄보디아는 그 길을 택하지 못했다. 앞서 언급한 대공전력의 정치적 부담뿐만 아니라 실제로 반격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태국이 의도적으로 전면전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태국이 대규모 공습이나 연속 타격을 선택했다면 상황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그러나 태국은 필요한 만큼만 타격하고 그 이상은 넘지 않았다. 이는 상대에게 공포와 압박을 주되 국제사회로부터 과도한 비난을 받지 않는 선을
정확히 계산한 행동이다. 다시 말해 군사적 승리와 외교적 관리가 동시에 고려된 작전이었다. 동시에 이 작전은 캄보디아군 내부에 심리적 균열을 남겼다. 적이 언제 어디서 다시 공격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은 병력의 사기와 지휘관의 판단을 크게 약화시킨다. 방공 체계가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했고 공군력으로 맞대응할 여유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캄보디아는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수세에 몰리는 구조에 들어갔다. 태국의 다음 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측이 지역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이다. 이번 공격이 끝인지 아니면 더 큰 작전의 예고편인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중요한 것은 태국이 주도권을 완전히 쥐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격의 시간과 장소, 강도를 모두 태국이 선택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이는 분쟁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다. 주도권을 쥔 쪽은 언제든 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태국은 더 이상 말로 경고하지 않았다. 실제 행동으로 자신의 의지를 증명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캄보디아뿐 아니라 이 사태를 지켜보는 주변 국가들과 외부 강대국들에게까지 동시에 전달됐다. 동남아의 하늘에서 벌어진 이 짧은 작전은 지역 안보 질서가 이미 조용히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었다. 이제 초점은 태국이 사용한 무기와 전술의 결합 방식으로 이동한다. 이번 작전에서 단순히 눈에 띄는 것은 F-16 전투기와 KGGB의 조합이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정교한 전술적 계산이 숨어있다. 태국은 공군 전력을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공중 감시 자산과 지상 정보 그리고 전자전 요소를 함께 엮어 하나의 흐름으로 운용했다. 이 조합이 있었기에 캄보디아의 방공체계는 대응할 시간을 얻지 못했다. KGGB는 단순한 폭탄이 아니다. 투하 이후 장거리 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상 저비용 정밀 타격 수단에 가깝다. 태국 공군은 이 특성을 최대한 활용했다. 전투기는 위험 지역에 깊이 진입하지 않고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었고 이는 조종사와 기체의 생존성을 크게 높였다. 동시에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공격 방향과 투하 지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어디서 공격이 시작됐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태국이 보여준 전술적 절제다. 목표는 많았지만 실제로 타격된 곳은 제한적이었다. 이는 무기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다. 태국은 한 번의 작전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 하지 않았다. 대신 상대가 스스로 위축되고 판단을 망설이게 만드는 방향을 택했다. 적은 보이지 않는 압박을 느끼게 되고 다음 공격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움직임을 제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태국은 추가적인 군사행동 없이도 전략적 이득을 쌓을 수 있다. 캄보디아의 방공 전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도 점점 더 분명해진다. 단순히 정치적 부담만이 아니라 기술적 운용 능력과 실전 경험의 차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방공체계는 단순히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즉시 효과를 발휘하는 무기가 아니다. 탐지, 추적, 식별, 발사, 요격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이번 상황에서 캄보디아는 이 연결고리를 매끄럽게 작동시키지 못했다. 이 대목에서 태국 공군의 훈련 수준과 작전 경험이 대비된다. 태국은 오랜 기간 서방식 공군 운용 개념을 흡수해왔다. 단독 출격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동시에 조율하는 방식에 익숙하다. 이는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능력이 아니다. 반복된 연합훈련과 실제 작전 경험이 쌓이면서 형성된 결과다. 이번 작전은 그 축적된 역량이 한 번에 드러난 장면이었다. 이로 인해 캄보디아는 단순한 물리적 피해보다 더 큰 손실을 입었다. 그것은 자신들이 보유한 전력이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스스로 확인하게 됐다는 점이다. 무기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억지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운용할 체계와 판단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에게 약점을 노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분쟁의 성격은 더욱 분명해진다. 이는 힘의 과시가 아니라 능력의 과시다. 태국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고 동시에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도 명확히 했다. 그 선을 정확히 조절하는 능력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됐다. 동남아의 군사균형은 단순한 병력수나 장비 목록이 아니라 실제로 이를 어떻게 쓰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중국의 역할로 이동한다. 이번 사태에서 중국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은 분명히 느껴졌다. 캄보디아가 보유한 방공 전력의 상당 부분이 중국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형성됐다는 점에서 중국은 이 분쟁의 배경에 놓인 가장 민감한 변수였다. 캄보디아가 방공체계를 사용하지 않은 선택은 단순한 군사 판단이 아니라 외교적 계산의 결과였다. 중국제 무기를 실전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능을 시험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해당 무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대를 상대로 사용됐는지를 전 세계에 공개하는 행위가 된다. 만약 캄보디아가 태국의 공습에 대응해 중국제 방공미사일을 발사했다면 그 순간
중국은 의도치 않게 분쟁의 그림자 속 주인공으로 떠오를 수 있었다. 이는 중국이 현재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다. 중국은 동남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분쟁의 직접 당사자로 비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 특히 태국과 같은 국가와의 충돌은 지역 안정이라는 명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캄보디아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반공체계를 가동하지 않는 선택은 군사적으로는 손해였지만 외교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지키는 안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 선택은 또 다른 결과를 낳았다. 캄보디아는 스스로 억지력을 포기한 셈이 됐다. 상대가 공격해도 대응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퍼지면 그 순간부터 군사적 균형은 급격히 기울어진다. 태국은 이 틈을 정확히 읽어냈다. 중국의 간접적 존재와 캄보디아의 제약된 선택지를 모두 고려한 상태에서 작전 강도를 조절했다. 너무 강하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은 절묘한 선을 유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미묘한 메시지를 받았다. 태국은 분쟁을 확대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지역 강국으로서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반면 캄보디아는 외교적 후원국의 눈치를 보느라 자국의 군사적 선택지를 스스로 제한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이는 단기적인 충돌을 넘어 장기적인 국가 위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장면이다. 중국 입장에서도 이번 상황은 부담스러운 시험대였다. 자신들이 제공한 무기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한편으로는 개입을 피했다는 의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국의 억지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향후 중국이 동남아 국가들과 맺는 군사협력의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 단계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무기 성능의 문제가 아니다. 군사행동은 언제나 정치와 외교의 연장선에 있다는 사실이다. 태국은 이 점을 정확히 활용했고 캄보디아는 그 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복잡한 계산의 중심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번 공습은 하늘에서 시작됐지만 그 여파는 외교 무대와 국제관계 전반으로 조용히 퍼지고 있었다. 이제 이 작전이 동남아 전체에 남긴 파장을 살펴볼 차례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주변 국가들은 이 상황을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향후 지역 안보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였다. 특히 공군력과 정밀 타격 능력을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앞으로의 분쟁 양상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동남아 다수 국가는 지상군 중심의 방어 개념에 익숙하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공중에서 주도권을 장악한 쪽이 얼마나 빠르게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태국은 대규모 병력 이동이나 장기간의 충돌 없이도 상대의 전략적 선택지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이는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주변 국가들로서는 이 모델을 무시하기 어렵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군사적 신뢰의 문제다. 캄보디아가 보유한 반공 전력이 실전에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단순히 한 나라의 약점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이는 무기를 도입하는 것과 실제 전투에서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 사이의 간극을 여실히 보여준다. 다른 국가들 역시 자국의 전력을 다시 점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태국의 선택은 외교적 측면에서도 계산된 결과를 낳았다. 전면전으로 확산되지 않았고 민간 피해가 최소화됐다는 점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일정 부분 차단하는 역할을 했다. 동시에 태국은 자신이 언제든 더 강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 애매한 상태 자체가 하나의 압박수단이 됐다. 상대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며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군비 경쟁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단순히 더 많은 장비를 사들이는 방식보다는 기존 전력을 어떻게 통합하고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 정보 수집 능력, 지휘 통제 체계, 그리고 정치적 결단이 하나로 맞물릴 때 비로소 군사력은 의미를 갖는다. 태국은 이 세 요소를 동시에 보여준 사례가 됐다. 캄보디아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쉽지 않다.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현실은 내부적으로도 부담으로 남는다. 동시에 외교적 후원국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군사행동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딜레마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사태는 동남아에서 힘의 균형이 조용히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면 충돌 없이도 단 한 차례의 정밀한 행동으로 상대의 선택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앞으로 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에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이다. 누가 더 많은 무기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잘 준비하고 더 정확히 계산하는지가 승부를 가르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사태를 하나의 장면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태국의 공습은 단발적인 군사행동이 아니라 지역 안보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전까지 동남아의 분쟁은 장기화되는 국경 긴장이나 제한적인 지상 충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공중에서 시작된 짧은 작전이 얼마나 빠르게 판을 바꿀 수 있는지를 증명했다. 태국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물리적 피해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주도권이다. 언제 공격할지, 어디까지 공격할지, 그리고 언제 멈출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 이 주도권은 단순한 군사적 우위가 아니라 외교적 협상력으로 이어진다. 상대는 항상 다음 행동을 예측해야 하고 그 불확실성 속에서 더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캄보디아는 선택의 폭이 좁아졌다. 군사적으로 즉각 대응하지 못한 현실은 향후 협상과 전략 수립 과정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방공 전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외부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신뢰 문제를 남긴다. 이는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운 손실이다. 무기를 다시 들여오거나 병력을 늘린다고 해서 바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이 사건이 주변국에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현대전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나 목록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이를 연결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정보 수집, 지휘, 통제, 정치적 결단이 하나로 맞물리지 않으면 군사력은 잠재력에 머물 뿐이다. 태국은 이번 작전을 통해 이 세 요소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또한 이 사태는 강대국의 그림자 아래에 있는 국가들이 어떤 제약을 받는지도 드러냈다. 외교적 후원과 군사 협력은 분명 힘이 되지만 동시에 자율적인 선택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캄보디아의 침묵은 단순한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내려진 결정이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분명히 존재했다. 동남아의 하늘에서 벌어진 이 짧은 작전은 앞으로 이 지역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분쟁의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다. 더 빠르고 더 정밀하며 더 계산된 방식의 충돌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공군력과 정보 우위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는 단지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지역 전체가 마주하게 될 현실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된다. 힘은 보유하는 순간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순간에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무기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전략과 정치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사례는 이 단순하지만 냉혹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